자, 우리 공통 과목 이어서 주관식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좀 이게 많이 위쪽에 있긴 한데 괜찮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 계산하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1. 자, 근데 얘가 로그, 얘가 5의 제곱이고 얘는 3의 제곱이니까 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2는 다 사라질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x제곱 마이너스 1은 얼마다? 3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x 값이 될 수 있는 게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우리가 이놈이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 안에 있는 진수 조건. 그러니까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어. 좋아요. 넘어갑시다. 17번 한번 가보자. 그냥 적분 계산 문제다, 그죠? 오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f'(x), 내가 원하는 건 f1. 그러면 fx란 놈은 적분하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자, 적분상수 얼마? 3. 이렇게 바로 잡아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f1은 얼마? 6. 끝. 넘어갑시다. 18번 가볼게요. 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가보도록 하자. 그냥 계산이다. k제곱을 k는 1부터 6까지 계산하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이 2n 플러스 1이잖아.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13 이렇게 됐습니까? 얘는 더하기 2에 k는 1부터 6까지 합이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2분의 6, 7, n의 n 플러스 1 됐습니까? 계산 쇽쇽 91, 쇽쇽 42 얼마? 133 이렇게 나온다. 넘어가자. 19번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fx라는 함수가 3차함수인데 fx의 극소를 구하는 거야. 그럼 3차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자, fx가 잘 보세요. 3x제곱으로 묶으면 얘가 x-3에 더하기 a야. 그러면 얘가 0과 3에서 누구랑? y는 a랑 만나면서 0에서 첩하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더라. 요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랬을 때 봐봐. 극대값이 20이라면 이게 20이네 이거. 끝. 그럼 난 이제 뭘 구하고 싶어? 극소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3차 함수의 비율관계에 의해서 얘가 얼마? 2. 사실 이놈의 차이로도 계산을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거 자체가 그렇게까지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이 대입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 대입합시다. 얼마? 4, 3, 12에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2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극소 얼마? 8. 됐습니까? 이렇게도 되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무슨 말이냐면 이놈의 차이가 도함수의 넓이랑 똑같다라는 걸 써가지고 도함수 값이 6분의 최고차의 개수가 9잖아. 그리고 여기 거리가 얼마? 2의 세제곱.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정도. 근데 그럼 얘가 12가 나오니까 뭐 20에서 12를 빼면 8이다. 됐죠? 자, 넘어가 보자. 20번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요게 이거 빈칸 문제가 사실 안 나온 지 꽤 됐었는데 또 오랜만에 빈칸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생긴 거에 비해서 사실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다. 그리고 사실 이 f의 fx는 fx라는 이 방정식 자체를 단독으로 그냥 출제했으면 좀 난도가 있었을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이 빈칸 추론에서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줬다는 얘기는 뭐다? 그냥 따라가면 그냥 문제는 풀린다는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가보자.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대? 이렇게 만족된대. 자, 0에서 4까지는 자, 이런 이차함수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이게 4만큼 어떻게 된대? 반복되는 주기함수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반복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8, 12 쭉쭉쭉 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물론 반대쪽도 마찬가지. 자, 그랬을 때 fx는 fx.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실 빈칸이 없어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없어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냥 바로 풀어줄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fx를 뭐로? t로 치환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치환하면 ft가 뭐가 돼요?
t가 되지. 자, 결국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얘를 만족하는 뭘 찾고 t를 찾으란 얘기야, 일단. 요 말이 이해돼? 근데 이 함수가 fx지만 그냥 얘를 t축이라고 생각하면 얘도 그냥 ft잖아. 그럼 t에 대한 함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얘가 y는 ft라면 얘는 y는 t가 몇 차 함수? 1차 함수. 좋아요. 그럼 y는 t 1차 함수를 내가 긋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게 지금 어떤 얘기야? 요 얘기야. 이게 fx는 x라는 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면 그냥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냥 알려주고 있지만 내가 그 원리를 설명해 주겠다고 ft는 t를 구한 거예요. 그 ft는 t가 그냥 fx는 x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 거야. 괜찮아? 그놈의 모든 실근이 0과 3이래. 당연하죠. 자, 요거 0. 그 요거는 사실 우리가 연립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근데 친절하게 문제에서 3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냥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이 실근들밖에 없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얘들아 잘 봐. 내가 이 t 값이 0이랑 3이 나왔어. 잘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건 결국 누구야? t예요? x예요? 내가 원하는 건. 실근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t는 내가 만든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건 x야. 내가 원하는 건 x라는 얘기는 결국 다시 x로 돌려놔야 된다는 얘기. 근데 fx가 t잖아요. 그러면 다시 적어보면 fx는 자 t값이 될 수 있는 게 0과 3이었잖아. 자 0과 3.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뭘 찾자는 얘기? x를 찾자는 얘기. 근데 봐봐. fx라는 함수랑 y는 0, fx라는 함수랑 y는 3 간의 관계로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데 이 y는 0과 y는 3이 결국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잖아. 자, 이런 얘기예요. fx는 0. 이게 fx라는 함수고요. y는 0을 그으면 얘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fx라는 함수가 이놈이고요. y는 3 그으면 누구야? y는 3이 여기잖아. 왜냐면 이게 y는 t니까 여기가 3,3이거든. 요 점이. 그럼 y는 3을 그으면 상수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y는 3이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fx라는 함수랑 y는 0, y는 3과 만나는 모든 실근을 x를 따지라는 얘기야. 실근. 근데 그 x가 지금 뭐보다 크거나 같지? 문제에서 0 이상인 모든 실근이잖아. 그래서 0 이상인 모든 실근 작은 순서대로 나열한다면 얘가 지금 0 이상인 거니까 A1.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지금 뭐야? A2.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지금 뭐야? A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뭐야? A4. 여기가 뭐야? A5. 여기 뭐야? A6.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여기 모든 실근을 잡아봤더니 0, 3. 그러면 A2가 뭐야? 이거 2차 함수야, 얘들아. 2차 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맞습니까? 아, 그럼 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축이 얼마? 지금 2잖아. 그럼 얘는 얼마?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가는 1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아, 그럼 A2 값이 얼마? 1이다. 뭐 1 다 나와 있는 거, 그치?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나를 보자. 이제는 어떤 애들이 얘기할 거냐면 A1, A2, A3 얘네 말고 A4, A5, A6 요게 지금 A4, 요게 지금 A5, 요게 지금 A6이잖아. 이런 놈들을 봤더니 A1, A4, A7 이런 놈들은 다 뭐냐면 공차를 가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래. 왜? 봐봐. 차이가 얼마나요? A1, A4, A7, A11 차이가 얼마나? 4씩 차이 나잖아. 그 다음 얘도 봐봐. A2랑 A5를 비교해봐. 얘도 한 주기만큼 가는 거니까 여기도 얼마 차이 나? 4만큼 차이 난다고. 얘도 얼마 차이 나? 4만큼 차이 난다고. 결국 지금 다 얼마만큼 차이 나는 형태? 4만큼 차이 나는 형태. 여러분들 직접 구해보면 돼. 얘가 얼마겠어? 얘가 5고 얘가 7일 거잖아. 1이랑 5의 관계 4. 3이랑 7이랑 관계 얼마? 4. 그러니까 공차가 지금 다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지 않아도 문제에서 이미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간의 관계로 그냥 실제로 A1,
A2, A3에서 여러분들이 A4만 내가 계산할 줄 알면 A4가 얼마야? 4잖아. 근데 친절하게 내가 뒷내용 사실 몰라도 돼. 왜냐면 이미 다 공차가 뭐뭐인 등차 수열이라고 다 알려줬으니까 그냥 둘의 차이는 4구나 라고 적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빈칸 추론 문제에서 그냥 답만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게 그냥 빈칸 없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쌤이 빈칸 문제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요 형태로 그냥 문제를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다 따라올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자,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A20, A21, A22를 구할 때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거야. 잘 보세요. A20, A21, A21을 내가 직접 구해 볼 건데 지금 보시면 A1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여? A1, A4, 그 다음은 A7, A10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 그럼 얘가 3의 배수만큼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3의 배수 대충 요 언저리로 만들어 보자. 3, 7, 21이니까 A22가 여기서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 괜찮니? 그러면 3이 몇 번 간 거야? 7번 간 거니까 공차도 몇 번 더해지는 거예요? 7번 더해지겠죠. 그럼 공차가 4니까 7번 더해지면 얼마가 되겠어? 4, 7, 28이 되겠죠. 이거 괜찮니? 오케이. 자, 계속 가보자. A2 값은 아까 전에 얼마였죠? 1이었지. A3 값은 3이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볼게. 얘도 A5, 얘는 이제 A5, A8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거야. 그럼 내가 이제 A21을 구해야 되니까 A21이나 A20 맞추자. 3을 몇 배 하면 3, 6, 18. 18을 더하면 딱 A20이 나와요. 아, A20을 얘로 구할 수 있겠구나. 3, 6, 18이니까 6번의 공차를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공차가 얼마였으니까 4였으니까 6, 4, 24를 여기다 더해주면 되겠죠. 얼마? 24를 더하면 25.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얘도 한번 보자. 얘는 이제 A3, A6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럼 나는 3의 배수를 더하게 되면 3, 6, 18, A21 만들어지겠죠? 3, 6, 18이니까 총 몇 개? 6개를 더하면 돼. 공차 6개를 더한다는 얘기는 6, 4, 24를 더하면 되니까 24를 더하면 얼마? 27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놈을 다 계산을 해보면 얼마야? 55, 80. 그래서 다 더하면 80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다를 다 더하면 얼마? 85가 답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등차 수열 문제처럼 풀지 말고 얘 대칭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자, 봐봐. A2를 기점으로 생각을 해볼게. 이게 지금 한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4, 8, 12 그래서 다다다닥 가서 어딘가에 끝에 이런 식으로 또 하나가 생길 거야. 여기. 괜찮니? 근데 모습을 보시면 봐봐. 얘가 1, 4 아니면 3을 기준으로 봐도 돼. A3, A6, A9, A12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까 A21 있지 않았어? 3의 배수잖아. A21이 여기에 있을 거야. 어디에? 이쪽에. 좀 겹치니까 조금 불편하지. 여기 A21. 그럼 보세요. 여기 A3이야. 여기 A6이야. 여기 A9야.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렇게 돼 있는 형태잖아. 그러면 얘가 A21은 A에 3 곱하기 7이니까 이게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그럼 여기 몇 번째 거야? 7번째 주기의 모습이 들어갔다는 거 이해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귀찮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냥 그림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 A21이 여기야. 자, 그럼 보세요. 7번째라는 건 여기 4의 위치야. 여기 8이야. 여기 10이야. 4씩 커지니까 총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 여기 7번째가 4 곱하기 7. 여기가 28이죠. 4, 7, 28.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 오케이. 그럼 나 A21과 A20과 A21을 구하고 싶으니까 요게 A20, 요게 A22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28이니까 여기 4 차이 나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 24야. 그러면 이 둘의 합은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얘네 둘의 합은 24랑 그냥 28을 더한 놈이랑 똑같아요. 이거 이해돼요? 얘네 둘의 합은 그냥 24 더하기 28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대칭이니까. 아니면 뭐 가운데 26의 2배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 그 다음에 A22 자체가 28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더하면 되겠더라. 이거 얼마? 똑같아요. 얼마? 80. 80 맞나요? 80 나오게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문제긴 한데 20번 문제 자체가 근데 하고자 하는 얘기, 좀 할 수 있는 얘기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문제를 확장시켜서 풀어나간다면 이 빈칸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이걸로 연습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가 바로 20번이다. 좋아요. 넘어갑시다. 21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원 문제인지 수트 문제인지 헷갈릴 만큼 좀 두 개가 섞였어, 문제가. 수원 개념도 들어가 있고 수트 개념도 들어가 있고. 자, 좋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이거 사실 우리 쌤 주간지에도 이런 형태 문제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 부호를 가지고 절대값이 나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문제 조건은 사실 기출문제에서도 이미 한번 등장한 적 있고 알고리즘에서 배운 적도 있고요. 포커스에서도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다음 주간제도 많이 들어가 있는 사실 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문제야.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문제풀이 자체가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 f가 x-1에 x-2고 gx라는 함수는 제곱차항계수가 있는 4차 함수래. 근데 얘들아 봐봐. 첫 번째 것부터 보자. 리밋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분의 gx 곱하기 절대값 fx에서 벌써부터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불편한 거 뭐야? 뭐가 불편해?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항상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떠올려야 될 건 당연히 뭐겠어? x가 1로 가까이 가는 거랑 x가 2로 가까이 가는 게 불편한 거야. 왜? 분모가 뭘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놈이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당연히 분자값이 0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재미난 포인트는 뭐야? 바로 절대값 때문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절대값은 1의 오른쪽으로 갔을 때, 즉 1 플러스,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1 플러스랑 1 마이너스를 둘 다 얘기하는 거거든. 자, 이걸 내가 조금만 확장을 시켜서 확대는 아니죠. 조금 더 자세하게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1 플러스로 갈 때랑 1 마이너스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니까 원리를 설명하겠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이 원리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문제 스스슥 풀려요. 분모는 일단 그대로 적혀질 거고 분자를 볼 건데 여기에 절대값 있는 부분을 보자. 절대값에서 x-1은 1 플러스로 갈 때는 어때요? 양수지. 그러니까 그대로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안에 절대값 x-는 그대로 넣어.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가 곱해져 있어? gx가 곱해져 있는 형태 꼴이야. 밑에도 x-1에 x-2가 있을 것이고요. 자, 밑에 것도 보자. 이 원리만 알면 되게 쉬워. 1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x-1이 음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절대값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마이너스가 붙을 거야. 그러면 이 문제가 재밌는 건 요새 이 부호를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쌤이 이번에 그 육모 스포일러 모의고사 20번 문제도 딱 부호 가지고 재밌게 가지고 노는 불연속 만드는 문제를 냈단 말이야. 다 요새 이게 좀 핵심이에요. 자, 얘가 나뉘어지고 얘가 나뉘어졌어. 그치?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나머지 오른쪽 다 똑같아. 근데 극한값이 어떻게 같아? 얘는 플러스 값이고 얘는 마이너스 값인데.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같게 만들어주려면 얘는 플러스 2야, 얘는 마이너스 2야. 같을 수가 없잖아. 하지만 플러스 0과 마이너스 0은 어때요? 같아요. 이 말 이해돼? 그 말은 결국 이놈이 0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즉 gx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 x-1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얘기야. 그래야 0이 되면서 부호랑 상관없이 얘도 0, 얘도 0이 되는 거지. 그 말은 1로 가까이 갈 때나 2로 가까이 갈 때나 이 과정이 똑같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론 gx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x-1과 x-1을
가지고 있어야 돼. 최고차의 개수는 1이 되도록. 됐습니까? 너무 재밌다. 자, 그럼 이제는 이 다음 내용을 어떻게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내가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 저기 좀 머니까 여기다 적자. 자, 이번에 이놈도 모두 존재한대요. 근데 이제 조금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좀 많아. 왜냐면 gx가 x-1과 x-1을 가지니까 fx는 x-1과 x-1 그 자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x-1에 x-1을 묶으면 gx는 2차식이 나올 거고요. 네모가 2차야 지금. 2차야. 네모식이 나올 거고 fx는 다 묶이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2차에다가 1이 빠져있는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다. 됐어요? 이거의 절대값. gx 자체는 뭐야? x-1에 x-2에 2차. 이걸 x가 a로 가까이 갈 때야. 아, 똑같지 않니? 얘들아? 우리 원리는 이미 다 생각했으니까. 또 뭐가 문제예요? 분모가 0으로 갈 때가 문제인데 얘 보시면 얘 똑같이 1, 2, a가 1일 때랑 2일 때가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도 x-1이 있어. 여기도 x-2가 있어. 절대값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아까랑 같은 원리 1 플러스일 때랑 1 마이너스일 때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때는 플러스가 나올 거고 1 마이너스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 과정이 똑같이 여기서도 반복이 될 거라고. 근데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며 결국 뭘로 만들어줘야 돼? 오른쪽에 0이 만들어져야 돼. 이 말 이해됩니까? 아까랑 같은 이유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돼요. 어디에서? a가 1일 때랑 원리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지금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거야. a가 2일 때랑 분모가 0이 될 때. 됐습니까?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2차식 빼기 1이 뭘 가지고 있어야 돼? 1과 2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2차라는 식에서 1을 뺀 이 식이 뭐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1과 2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4차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최고차의 개수는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2차식은 결국 뭐가 되겠다? 이 네모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검산까지 해주자면 이 2차식은 0을 가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놈이 0을 가지면 또 분모가 0이 되니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놈은 0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얘는 판별식이 음수야.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0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gx라는 식이 결국 뭐야? 다 적어보면 gx는 x-1에 x-2의 2차식이 뭐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야. 그러니까 g-1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대입하면 7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4, 6, 7, 42 이렇게 구해지겠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2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쌤이 이번에 공통 문제 중에서 그래도 좀 가장 난도가 있는 그리고 가장 재미가 있었던 문제를 뽑으라고 한다면 22번이었던 것 같아. 원래 이제 22번에 수원 점화식 문제가 나오는데 이 수원 점화식 문제가 앞 문제 12번으로 가면서 22번에 수원 지수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특이하게 또 앞에 수원에 로그함수 문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서로 각각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하나하나 사이좋게 나오긴 했는데 앞에 우리가 10번 문제였죠. 로그함수 문제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였다면 이 문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해석 문제야.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우리가 이미 실전 개념에서 수원 이제 실전 개념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봤거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할 거예요. 왜 생소한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평가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늘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잘 기억해. 꼭 기억해. 늘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제가 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처음 본 것처럼 보이는 거지 분명히 숨겨져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알고 있는 형태로 얘를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평가원 문제에서 새로운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하자. 자, K가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두 곡선이 주어져 있대요. 자, 근데 두 곡선 봐봐. 지수함수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지수함수 두 개가 만나는 점을 어떻게 하래? A라고 하겠대. 그래서 난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 그냥 지금 K도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근데 만나는 점이 뭐래? A래요. 자, 여기서 일단 생각해. 저 A 구할 수 있어 없어?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포커스에서 접근할 때 내가 저 문자를 구할 수 있냐 없냐 얘기를 많이 다뤘고 접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생각할 수 있네. 밑이 어때요? 같잖아.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같은 지수함수. 그러니까 지수랑 로그가 아니라 지수랑 지수야. 그 다음 밑이 어때요? 같아요. 선생님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2분의 1인데요? 아니지. 얘는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밑은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 쟤는 그냥 지수방 정식으로 풀면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사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뒤에 문제까지 같이 보는 게 맞아요. 같이 볼까 일단? 일단 같이 볼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으래요. 얘 구할 수 있어? 나중에 할 거야. 응. 네, A를 지나는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으세요. 그자. 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렇고 y는 2의 x-2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지수함수랑 이게 만난대. 뭐 어떻게 만나는지 잘 모르겠어. 대충 그려. 2의 x-2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지금. 그래도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건 OAB의 넓이가 얼마래요? 16이래요. O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아무 때나 잡아. O, A, B. 지금 문제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인 상황? 16인 상황.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래? K 더하기 로그 2K래. 어쨌든 간에 K를 찾아내야 되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 좌표는 알고 있는 좌표값이야. 아직 안 구했지만 얘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근데 그 직선이랑 이 지수함수가 만난다네? 그걸 B라고 한다네? B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요게 판단이 서야 돼. 이 접근이라고. 내가 뭐라고 했어? 직선과 지수함수는, 직선과 곡선은 교점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조건 못 구해. 이해됩니까? 정말 찍어서 딱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절대로 이 B의 좌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 지수함수랑 교점을 구하려고 연립하는 순간 이 문제는 못 푸는 거야. 됐습니까? 그게 방향이라고. 그럼 얘들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게 16이라는 걸 토대로 K에 대한 관계식을 내가 뽑아 먹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해? 이 좌표는 구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 어떻게? B의 좌표를 알아야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아? 혹은 우리가 이것까진 가능하거든.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높이는 구해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높이는 삼각형 높이는 봐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높이까지는 구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가 문제인 거야. 일단 여기까지 같이 가보자. 왜냐면 내가 지금 좌표를 아직 안 구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안 와닿을 수도 있으니까 접근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좌표를 일단 구해보고 나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 자, 좌표를 구하는 과정은 조금 귀찮긴 해요. 근데 해보자.
둘이 연립할게요. 무조건 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야. 2의 x제곱이 반복되니까 2의 x제곱 내가 t라고 치환을 할게. 그럼 바로 계산한다. t제곱 2의 x제곱 곱해 양변에. 그 다음 얘는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2의 t 마이너스 k는 0이야. 근데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k랑 2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사실 얘가 더해진 형태, 얘는 곱해진 형태니까 얘네 둘 곱하면 바로 마이너스 k잖아. 무조건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t는 당연히 양수지. 음수가 될 수 없죠. 마이너스 2는 나올 수 없으니까 결국 2의 x제곱이 얼마다? 2분의 k다. 따라서 x좌표값이 얼마다? 로그 2의 얼마다? 2분의 k다.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a의 x좌표가 로그 2의 2분의 k고요. 이 지수함수 아무 때나 집어넣으면 2분의 k 더하기 2분의 k니까 y좌표는 얼마? k. 그러니까 무조건 구할 수 있다. 됐니? 그럼 얘들아 봐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뭐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k 더하기 k잖아. 계산. 그럼 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고 싶으니까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x 플러스 y 괜찮아요? 마이너스 로그 2의 2분의 k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바꿀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자. 높이는 얼마? 루트 2분의 그죠? 루트 2분의 0 원점과의 거리니까 0, 0 의미 없죠? 절대값의 이놈인데 마이너스가 절대값 때문에 사라지면서 로그 2의 2분의 k 얼마? 플러스 k가 될 거야. 이게 높이야. 야, 그러면 얘들아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니까 나 진짜 딱 뭐만 찾으면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 밑변만 뭐에 대한 식으로? k에 대한 식으로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막힌 친구들이 정말 많을 거고 내가 얘기했던 방식 바로 뭐? 이 평가 문제들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숨겨진 형태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들고 나올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방향을 확실히 알고 있어. 직선과 곡선의 이 점의 좌표는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 수, 원, 실정 개념 알고리즘 수업에서 그래프 특징을 이용해서 물론 이건 포커스에서도 다루긴 했지만 실정 개념에서 우리는 그래프 특징을 이용해서 좌표를 아주 깔끔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 배웠단 말이야. 다 똑같은 문제야 사실. 여러분들 이런 형태에 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나오는 형태 중에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 일단 역함수가 떠오를 것 같아. 원함수랑 역함수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오면 두 xy 좌표가 딱 뒤바뀌니까 쓸모가 있어.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역함수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다 지수함수니까. 별로야. 그러면 역함수가 아니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온 적이 뭐가 있지?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언제? 평행이동의 기하적 의미. 선생님 평행이동의 기하적 의미 제가 생각 안 한 줄 아세요? 얘를 평행이동 해가지고 이놈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전히 쉽지 않더라고요. 왜? 봐봐.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어.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잘한 거야. 왜냐면 잘 떠올린 거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K의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선생님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이 이 점으로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지? 여기서 문제점이 뭐야? K를 모르니까 문제인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K가 없이 지수함수를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을까? 누굴? 이놈이 평행이동이 딱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지수함수.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잘 봐. 이 점은 지수함수가 지날 거야. y는 자 2에 이 생각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안 그러면 답이 없어. 자 x제곱이라고 한다면 여기 x 집어넣어봐. 로그 2의 2분의 k. 그럼 2분의 k가 나오는데 난 k가 필요해. 몇 배 해야 돼? 2배 하면 딱 k가 되지. 요거 집어넣으면 k 나오죠.
근데 2는 2의 1제곱이야.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1제곱 아니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내가 이거 진짜 강조 많이 했다 얘들아. 알고리즘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찾아야 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럼 기울기가 딱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러니까 이놈의 거리가 얼마가 되겠어? 3루트 2가 된다는 얘기.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 2분의 1 곱하기 밑변 3루트 2. 루트 2도 딱 없어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얘가 로그 2에 k에 더하기 k에 요 마이너스 1까지 하면 이게 얼마다? 16이다. 계산하면 3분의 32. 1 넘기면 3분의 35. 그래서 3분의 35가 답이고요. 답은 얼마? 38. 이 생각만 하면 사실 22번 치고는 문제를 정말 심플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공통 과목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총평에서 또 못한 얘기 뭐 계속 나눠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이어서 쌤은 확률과 통계 그리고 미적분 이어서 선택 과목 해설 강의 촬영하도록 할게요.